지금 이 이야기를 듣기 전 잠시 숨을 고르셔야 합니다. 오늘의 주제는 분노를 자극하려는 말도 아니고 공포를 팔기 위한 예측도 아닙니다. 그러나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앞으로 왜 집값 이야기가 더 무서워지는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. 정부가 대책을 냈으니 이제 좀 잠잠해지겠지.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오늘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완전한 몰입형 오프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어느 날 아침 신문을 펼쳤을 때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는 제목을 보게 됩니다. 안도감이 먼저 듭니다. 이제 좀 잡히겠구나. 이제는 괜찮겠구나.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흐르면서 이상한 장면이 나타납니다. 부동산은 더 조용해지고 매물은 더 사라지고 가격 이야기는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오르내립니다. 바로 이때 사람들은 뒤늦게 깨닫습니다. 이 대책은 막는 대책이 아니라 밀어붙이는 대책이었구나. 이제 마이크로 후킹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집값이 바로 떨어졌던 기억이 있으십니까? 사실 그런 기억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. 대부분의 경우 대책 이후의 시장은 더 복잡해졌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. 정책은 숫자와 문장으로 만들어지지만 집값은 감정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.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왜 이번 부동산 대책을 많은 사람들이 최악이라고 느끼는가? 그 이유는 강도에 아니라 방향에 있습니다. 강하게 누른다고 멈추는 시장이 아닙니다. 오히려 강하게 누를수록 사람들은 숨을 고르고 더 조용한 길을 찾습니다. 중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미 여러 번 이런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. 대책 발표 직후 거래가 끊기고 부동산 문이 닫히고 사람들은 관망에 들어갑니다. 겉으로 보면 안정입니다. 그러나 그 안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. 집주인들은 생각합니다. 지금 팔 이유가 없다.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. 세입자들은 불안해합니다. 지금 나가면 다시 들어오기 어려울지도 모른다. 이 두 마음이 맞부딪히는 지점에서 시장은 얼어붙고 그 얼음 아래에서 압력은 계속 쌓입니다. 여기서 첫 번째 갈등의 클라이맥스가 나타납니다. 매물이 사라집니다. 사려는 사람은 줄지 않는데 팔려는 사람은 더 줄어듭니다. 이때 가격은 내려가지 않습니다. 오히려 더 무서운 형태로 바뀝니다. 이제 즉각적인 반응이 시작됩니다. 전월세가 먼저 흔들립니다. 집을 팔지 않으려는 집주인은 세입자를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. 조건을 올리고 기간을 줄이고 선택권을 쥐려 합니다. 이 변화는 숫자보다 훨씬 빠르게 체감됩니다. 여기서 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평생 한 직장에서 성실히 일해온 중년 가장의 이야기입니다. 은퇴를 앞두고 자녀 결혼을 준비하며 큰 욕심 없이 살던 분이었습니다. 그러나 어느 날 전세 계약 문제로 자녀에게서 연락이 옵니다. 연장이 어렵다는 말, 조건이 바뀌었다는 말. 그 순간 그분은 깨닫습니다. 정책 발표는 뉴스였지만 그 여파는 가족의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. 이제 이야기의 중반부로 들어갑니다. 사람들은 묻습니다. 왜 이렇게 무서워지느냐? 대책이 있는데 왜 더 불안하냐? 그 이유는 대책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문제를 옮겨놓기 때문입니다. 집값을 누르면 거래가 멈추고 거래가 멈추면 선택지는 줄어듭니다. 선택지가 줄어들면 남아있는 자산의 가치는 더 단단해집니다. 이것이 바로 시장의 역설입니다. 중년 세대에게 이 변화가 더 무섭게 다가오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. 이제는 시간의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. 젊을 때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. 다시 벌 수 있었습니다.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. 노후 자금, 자녀 지원, 건강, 이 모든 것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합니다. 이 지점에서 두 번째 클라이맥스가 등장합니다. 집을 가진 사람은 팔지 못하고 집이 없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. 이 정체된 시장에서 가장 큰 부담을 지는 쪽은 중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. 한 채로 노후를 버텨야 하는 분들, 자녀를 도와야 하는 부모. 이 선택은 누구도 대신 책임져지지 않습니다. 이제 후반부 갈등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정책은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시장의 기억은 오래 남습니다. 사람들은 한 번 겪은 불안을 쉽게 잊지 않습니다. 그래서 다음 선택은 더 조심스러워지고 그 조심스러움은 시장을 더 경직시킵니다.
이 악순환 속에서 집값은 더 무서운 얼굴을 드러냅니다. 급등이 아니라 급소의 가격만 오릅니다. 좋은 위치, 안정적인 단지, 생활이 편한 곳, 이런 곳만 조용히 올라갑니다.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. 마지막 클라이맥스로 가겠습니다. 어느 날 다시 대책이 나옵니다.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를까 기대합니다. 그러나 이미 시장은 방향을 틀어놓은 뒤입니다. 그때 사람들은 뒤늦게 말합니다. 그때 왜 그렇게 믿었을까? 그때 왜 흐름을 보지 못했을까? 이 영상은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. 정책을 비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. 다만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. 부동산 대책은 신호이지 답이 아닙니다. 그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.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조금 더 차분하게, 조금 더 멀리서 자신의 위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. 집값이 무서워지는 이유는 집이 숫자가 아니라 인생이기 때문입니다.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판단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